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5살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지옥 같은 일을 겪고 지금은 겨우 안정을 되찾아 보통 사람들과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애아빠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어디에도 말하지 않아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데 저의 사연을 여기에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답답한 속마음을 한 번도 누구에게 털어놓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 깨끗이 비우고 싶어 이렇게 이곳을 찾게 되었네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 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대략 제가 아는 선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애엄마라는 여자 때문에 제 아들한테 미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더러운 기분이 들게 만든 제 아내였던 그 여자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연들 보면 남자들이 대부분 바람을 피우고 사고치고 하는데 저는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그 여자와 사는 내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가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년 동안 드라마 한 편을 찍은 것 같네요. 그 여자가 제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워낙 외탁을 해서 그 여자의 모습이 제 아들에게서 보이는데 가끔은 저도 모르게 아이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는 제가 너무 싫어서 혼자서 술 한잔하고 운 적도 있습니다. 다행인지 아이는 자라면서 여러 번 변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제 모습도 보이기 시작해서 그런지 아이에 대한 미움 이런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하루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를 찾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더러운 엄마를 찾는 아이에게 화도 많이 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제가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내와의 사연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내는 임신 전과 임신 후에도 다른 놈과 살림을 차려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더군요. 정말 이 여자가 저에게 했던 실태를 봤더니 이것이 저를 완전히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속은 저도 병신이었지만 어떻게 2년 동안 감쪽까지 속일 수 있었는지 기가 잡니다. 이 여자가 어떤 식으로 바람을 피웠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바람을 같이 핀 그놈은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하는 놈이었는데 제가 출근하고 나면 그놈이 야근하고 퇴근할 시간에 맞추어 아내가 그 집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잠깐 몇 시간 그놈과 있다가 저희 집에 와서 오전에 나가서 못한 청소며 빨래, 설거지 해두고 또다시 그놈 집에 가서 출근시키고 제 퇴근 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왔던 겁니다. 아내는 일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놈한테 월급을 받아 시댁에도 잘하고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돈을 써왔기 때문에 의심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 돈은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벌어서 알아서 쓰라고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가끔 값 나가는 제 물건도 선물해주고 해서 모를 수밖에요. 철저하게 두 사람이 저를 속인 거죠. 저를 얼마나 병신으로 알았을까요? 제가 출근하면 그놈 집과 저희 집을 오가며 양쪽 집 살림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2년이나 속았네요. 다들 그걸 몰랐냐고 했는데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둘째 아이도 가지려고 계획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아내가 금전적으로 힘들어하지 않는데도 일을 다녔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직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직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다면서 우울증이 다시 와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집에만 있는 거 힘들다고 굳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럼 둘째 가질 동안만 일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일을 다녔거든요. 그놈과 저녁을 먹고 저 모르게 만남을 지속해가기 위해 직장이 필요했던 거죠. 첫째 낳고 우울증이 와서 힘들다고 했을 땐 제가 잠깐 일을 쉰 적도 있어서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애가 크면서 혼자 애 보는 거 힘들까봐 그땐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로 결정하고 다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내가 혼자서 집에 있으면 안 좋아질까봐 그냥 일하는 거 관여 안 했는데 다 계획이 있었더군요. 알고 보니 친구들과의 여행도 회사의 야유회도 다 그놈과 보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었는데 그날 그 여자는 제가 손을 봐줄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복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의 죽음이 복수일 수도 있겠네요. 바람 피운 놈이랑 둘이 여행을 가다가 바로 즉사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들 벌받아서 그렇게 됐다고들 하더군요. 그 여자는 앞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하필 사고 차량 앞에 물건을 잔뜩 실은 차에서 뾰족한 물건이 날아와서 조수석에 있던 애엄마의 가슴을 관통해버렸다고 했어요. 저는 신원 확인하기 위해 잠깐 얼굴을 봤는데 확인이 불가할 정도로 그 모습은 글로 표현이 어렵네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두 다리와 팔다리를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두 연놈들이 벌을 제대로 받은 것 같으나 하필이면 내 아이의 인생에 꼬리표가 달린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엄마 같지도 않은 개쓰레기를
아이는 잘 때 엄마를 목 놓아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슴이 메어졌는데 다행히 봉사를 다니는 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지선 씨라는 그분이 지금은 제 아이의 마음을 많이 달래주고는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봉사를 6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지선 씨는 제 아이를 가슴으로 품어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썸을 타고 있는데 한 번의 실수를 겪고 나니 다시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전 부인이 시댁에도 잘하고 저에게도 잘했던 인간의 탈을 쓴 미친 여자여서 그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가 저에게 잘해주면서 다가오면 혹시라도 나중에 또 배신을 당할까봐 그런지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선 씨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충격이 컸을 텐데 아들 걱정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제 눈치를 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을 보라고 요구하셨어요. 부모님들은 제가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다른 이의 따뜻한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무엇보다 30대 중반에 아직 어린 아들과 지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아이는 당신들이 키울 테니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아픔을 잊기 위해 제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저 혼자 행복하자고 살 순 없었어요. 불효 아닌 불효를 저지르게 되어 많이 힘들어했는데 우연히 봉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 삶을 찾아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고 한 번은 아이가 지선 씨가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자꾸 사랑의 싹이 트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고백을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 또다시 찾아온 사랑이 앞으로 어떠한 걸림돌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너무 흥분한 상태로 글을 쓰다 보니 제가 어떻게 아내의 바람을 알게 되었는지를 쓰질 못했네요. 아내의 바람은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부부들은 알겠지만 저는 아이를 갖자고는 했지만 아내가 우울증 증세도 많이 호전되고 이렇게 아이 하나 낳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저 혼자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번 아이가 생길 수 없게 사랑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살짝 의심하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아내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나오는 것을 우연히 보고 같이 밥 먹으려고 불렀는데 그걸 못 보고 어떤 놈과 같이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불러놓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괜히 잘 살고 있는 아들 내외 이혼한다고 할까봐 그냥 넘기고 저한테만 살짝 말을 했던 겁니다. 상호야, 내가 길에서 어미 봤는데 어떤 남자랑 팔짱을 끼고 가더라. 저도 그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잘못 봤겠죠. 요즘은 여자도 남자처럼 많이 하고 다녀서 잘못 보면 여자가 남자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미선이 친구 중에 남자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인가 보네. 근데 어미 왜 출근을 안 한 거야? 그러네. 잠깐 들렀나? 옷차림이 회사 출근하는 옷이 아니던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하셔서 저는 저녁에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근한 아내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장을 입고 있어서 그 말을 깜빡하고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아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집 근처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본인은 몰라도 남은 알 수 있는데 전혀 그걸 개의치 않은 건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지만 답을 들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걸 못 봤다면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못 봤다면 저도 임신한 걸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임신 또한 그럴 수도 있구나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게 산모수첩을 집에 두고 간 것입니다. 아내 말이 회사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하는데 배부르면 따라다니기 어려우니까 조심할 테니 가면 안 되겠냐고 먼 곳으로 안 가니까 가고 싶다고 자꾸 때를 써서 당일치기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야유회를 간 그날 제가 쉬는 날이라 집안일을 하기 위해 청소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장을 열었다가 아내의 가방에 아기 수첩이 있어서 그걸 보다가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기 수첩 뒷면에 첫째 아이라는 말을 적어놨더군요. 아주 작게 선명하진 않지만 희미하게 써놓은 것을 보고만 겁니다. 어머니한테 들었던 모든 것이 스치면서 바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날 죽어서 왔더군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묻지도 들을 수도 없었는데 나중에 처가에서도 알고 나서 그놈에게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되어 이렇게 글로 써봤네요. 이제는 다 잊고 지선 씨와 꽃길을 걸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여자가 또다시 저에게 오지 않을 것 같아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길 바랄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